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기출문제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는 앞에 이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풀어보셔야 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처음부터 듣는 것보다는 다 문제를 푸시면서 잘 모르는 내용들만 조금 체크해서 강의를 들으시고요. 또 언제든지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시면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예상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나가는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아무리 내가 머릿속에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요, 문제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즉 문제를 안 풀어보면요,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얼마죠? 2가 되는 건 다 압니다. 애들한테 가르치면. 근데 영희가 사과 하나 먹었다, 철수가 사과 하나 먹었다, 총 두 사람이 먹은 사과 양은 이런 못 풀어요. 결국에는 1 더하기 2개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스스로 좀 풀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별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며칠 전까지 딱 15일이네요. 15일 전까지. 자, 우리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요, 제조업이 있었고 건설공사가 있었습니다. 제조업은 15일, 자, 제조업은 자, 해당 작업 15일 전까지 공단에 두부를 제출해야 되고요. 건설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착공 전까지,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두부를 제출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인간기계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특정 기능을 기계에 활당하거나 인간에게 활당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 할당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기계를 설계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넣느냐, 기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넣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자, 인간은 원칙을 적용하여 다양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기계보다 우월하다. 맞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기계는 장시간 일관성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인간에 비해 우월하다. 당연한 얘기죠. 일관성, 장시간. 여러분들 뭐 물건을 들었다 놨다 이거를요 1시간 동안 해보십시오. 하다 보면 30분 지나면 퍼져서 힘들어서 못하죠. 기계는 계속 똑같이 하죠. 자, 인간은 소음, 이상 온도 등의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기계에서 비해 우월하다. 이거 틀린 거야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건 답은, 자, 기계가 오히려요 소음이라든가 이상 온도의 환경에 대해서요, 우리는 막 더워서 일을 못하지만 기계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에 비해 우월한 게 아니라 기계가 인간보다 우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3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나오면 무조건 뭐다? PHA. 답은 3번입니다. 첫 번째 단계. 초기 단계 PHA 문제에서 초기 단계 또는 첫 번째 단계, 그다음에 구상 단계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안 받아도 돼요. PHA 예비 위험 분석입니다. 예비 위험 분석. 자, 작업 요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작업 요이. 처음 첫 번째 단계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 첫 번째 단계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휴대폰을 만들었을 때, 자, 구상 단계, 초기 단계에서 이 제품을 쓰면서, 휴대폰을 쓰면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 가지고 그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면서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초기 단계, 구상 단계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PHA입니다. 실기까지 이어진다. 자, 컷셋과 패스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컷셋과 패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요 사람이
요런 길을 가게. 우리 사람이 요렇게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띠리리 가는데 여기에 뭐야? 함정이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표 지점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함정이 있네. 뛰어넘어요. 패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패스세. 패스를 해버리니까 여기 목표 지점까지 뭐죠? 성공을 한 거죠. 목표 지점까지, 즉 안전하게 온 거죠. 안전. 패스셋은 안전이고요. 컷셋은 뭐냐? 함정이 있는지 모르고 빠져버려요. 빠져보면 얘는 뭐죠?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컷셋입니다. 자, 컷셋은 어떠한 사고와 재해를 의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컷셋은 사고와 재해를 일으키기 위한 어떠한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패스셋은 사고와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들이 어떠한 집합을 의미한다. 요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스셋은 좋은 거, 컷셋은 안 좋은 거. 그 개념 가지고 계십시오. 자,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데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최소 컷셋의 개수가 늘어나면 위험 수준이 높아. 컷셋이 뭐라?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게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 수준이 높아지겠죠.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여기 팁 한번 보겠습니다. 컷셋과 패셋, 미니멀 컷셋, 미니멀 패셋 개념. 자, 컷셋은 정상 사상을 발생시.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 사상은요, 어떤 사고와 재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고와 재해. 이렇게 정상 사상이 있으면 이렇게 재해를 발생시키는 이런 기본 사상이 있겠죠. 컷셋은 뭐다? 이 사고 정상 사상, 요 사고와 재해거든요. 얘를 발생시키는 요 기본 사상들의 집합, 이 기본 사상은 재해 원인입니다. 얘를 발생시키는 얘들의 집합이 컷셋, 그게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정상 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 사상이 집합이다. 즉 사고와 재해를 발생시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을 컷셋, 패스셋은 뭐다? 발생시키지 않는다. 자, 처음으로 정상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 사상의 집합, 즉 신뢰도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의 조합이다. 패스. 그럼 미니멀 컷셋과 미니멀 패스는 뭐냐? 최소한의 컷셋을 미니멀 컷셋이다. 정상 사상, 즉 사고와 재해를 일으키기 위해서 최소한 요 사고는 발생돼야 돼. 요 재해의 원인은 있어야 돼. 패스셋은 정상 사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얘기한다. 요 재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요게 있어야 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의 아주 중요합니다. 자, 패스를 해버렸어요. 패스를 하니까 목표 지점까지 갔어요. 안전한 거. 그것은 뭐죠?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사고와 재해.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십시오. 자, 35번. 조종장치를 촉각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촉각적 코드화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촉각은 뭐죠? 만지는 거잖아요. 어떠한 이 조절장치를 만졌을 때 크냐 아니면 부드럽냐 아니면 이 네모처럼 생겼냐 동그라미처럼 생겼냐 이런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색감은 만져서 알 수 없잖아요. 여긴 촉각적 코드라고 했습니다. 촉각 만져서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다. 형상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거치냐 그 다음 크기가 크냐 작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36번. 요거는 그림 잘 보셔야 돼요. 그림. FT도에서 사용하는 기호 중 다음 그림과 같이 OR 게이트. OR 게이트지만 OR 게이트는 뭡니까? 얘가 발생돼도 발생되고 얘가 발생돼도 발생되고 얘가 발생돼도 발생되고 세 개 다 발생돼도 얘가 발생되는 건데 원래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OR 게이트지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입력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면 출력이 안 생긴다라는 출력이 안 생긴다. 이게 뭐냐? 베타적 OR 게이트입니다. 그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림 보여지고 이게 뭐냐?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37번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나오면 그대로 나옵니다. 눈으로만 봐주는 겁니다. 휴먼 에러, 우리 인간 실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휴먼 에러의 요인을 심리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때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휴먼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요. 심리적으로 내가 불안해요. 예를 하고 있다면 어떠한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든지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물리적 요인은 이 휴먼 에러 발생 물리적 요인은 어떠한 이 생산성이 너무 강조되는 경우, 빨리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심리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고요. 요 1번, 2번, 4번은 어떤 물리적인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휴먼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 즉 인간이 실수를 할 수 있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눈으로만 4번 서두르거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심리적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8번 적절한 온도의 작업 환경에서 추운 환경으로 온도가 변할 때 우리의 신체가 수행하는 조절 작용이 아닌 것. 적절한 온도에서 추운데 이거 따뜻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기 딱 좋은 이 온도에서 추운 곳으로 갔어요. 추운 곳으로 갔는데 답은 1번이 되겠네. 발안이 아니죠. 추운 곳으로 갔는데 발안이나 땀을 얘기하는 거요. 이거는 뭐냐? 적정 온도에서 고온으로 갈 때입니다. 적정 온도에서 더운 환경으로 갔을 때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피부 온도가 내려가죠. 추운 곳에 가면. 직장 온도가 약간 올라가. 우리 몸의 중심부 온도거든요. 몸을 온도를 조절하는 중심부 온도인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추운 환경으로 간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직장 몸의 중심부 온도가요. 떨어지게 되면 사람 죽어요. 온도를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밖이 춥기 때문에 몸의 중심부 온도는 몸을 올려줘야 우리가 동상에 안 걸리겠죠.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혈액의 많은 양이 몸의 중심부를 위주로 순환한다. 추운 환경으로 갔으니까 빨리 돌아야 되겠죠. 발화는 뭐다? 땀이 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죠. 발 안에 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추운 환경으로 가는데 땀이 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9번도 눈으로 익히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죠. 시스템 안전 분류 기준의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에서 발생하는 발생 빈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3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차판이제 위험 분석에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런 거는 눈으로만 보고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자, FT에 의한 제4례 연구 순서 중 제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FTA는 뭐죠? 제4례 연구 탑 사상을 결정을 합니다. 톱 사상. 여기서 얘기한 톱 사상, 정상 사상은 뭐죠? 사고와 여기서 톱 사상 뭐죠? 어떤 사고와 재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톱 사상이 결정되었으면 그 톱 사상 얘가 발생된 어떠한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들을 찾는 거예요. 원인들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원인이 뭔지 이런 FT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원인이 얘 때문에 얘 톱 사상 사고가 발생되었네 라고 이 원인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개선 계획의 작성. 그 다음부터는 얘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 개선 사항을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 뭐죠? 제 원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첫 번째 톱 사상 위에 있다고 톱 사상. 그 다음에 정상 사상은 여기서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뭐다? 사고와 재해를 의미하는 거다. 자, 기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계 위험 방지기술 41번도 새로운 어떤 유형의 문제인데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얘도 눈으로만 익히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로봇에 설치되는 제어 장치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만 익히는 겁니다. 다 외우지 못해요. 얘는 어떤 로봇의 제어 장치의 조건이 아니라 2번 같은 경우는 로봇에는 외부 장치와 연결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보호 정지 회로를 구비해야 된다. 얘는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눈으로만 다음에 출제가 돼도 문제는 거의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도 어떠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문제가 출제되면 거의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 기준상 작업 구역 및 통로에 덮개, 우울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부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동력 증달, 계속 엔진 부위에 덮개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요. 제동 장치는 어떤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운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어떤 제어 장치인데 얘는 법령으로 덮개나 우울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눈으로만 익히는 문제다라고. 제가 눈으로만 익히는 문제들은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 이 법 다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 저도 법 다 못 외워요. 맞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는 나오면 거의 똑같이 반복이 되어서 나온다. 새로운 유형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3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는 작업 받침대와 연삭 숫돌의 간격을 몇 밀리미터 이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3mm네요. 3mm. 자, 탁상용 연삭기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연삭기가 있어요. 요런 연삭기가 있고 요렇게 이제 덮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조절편이죠. 조절편이 있다. 여기 어떻게 됩니까? 작업대, 즉 워크레스트가 되겠죠. 작업대가 있다. 즉 얘는 뭐다? 이 작업대에서 어때 연삭 숫돌과의 거리는 3mm 이내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그 다음에 이 조절편과 숫돌과의 어떤 이 덮개의 간격은 뭐다? 10mm 이내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 10mm 이내, 3mm 이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에 단골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4번. 자, 회전축, 커플링 등 회전하는 물체. 자, 작업복이 말려 들어간다. 답은 뭐다? 회전 말림점. 작업복이 말려 들어간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다? 회전 말림점입니다. 회전 말림점. 회전 말림점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 요런 샤프트 구동축이 있습니다. 이런 구동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가게 되겠죠.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떤 돌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겠죠. 여기 어떤 작업복이 끼어가지고 말려 들어가는 이게 바로 뭐다? 회전 말림점. 그래서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간다라고 하면 회전 말림점.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협착점. 자, 프레스, 전단기, 종류, 밑줄. 그 다음에 얘는 끼임점, 연삭수도 작업대 밑줄. 절단점, 밀림 커터, 둥근 톱날 밑줄. 그 다음에 물림점은 롤러와 롤러 밑줄. 접선 물림점, 벨트와 풀림 밑줄. 그 다음에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축 밑줄. 요거는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자, 협착점은 뭐냐면 왕복 운동을 하는 운동부와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 왕복 운동 사이에 발생된다. 자, 프레스기가 이렇게 있다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고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 재료를 넣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바꾸는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끼임점은 회전하는 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연삭숫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연삭숫돌이 회전하잖아요. 워크레스트 고정되어 있죠. 요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 위험에서 생성된다. 절단점이죠.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톱날이 있을 때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림점은 중요한 게 서로 반대 방향 회전체. 서로 반대 방향 나오면 뭐다? 물림점이라는 겁니다.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형성되는 위험점, 물림점. 롤러가 이렇게 있을 때요.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이 사이의 위험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선 물림점은 이렇게 있으면 풀리가 있으면 여기 벨트를 걸쳐 놓죠. 그래서 여기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수 있는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 말림점은 어떠다? 샤프트 긴 회전축이 말려 들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실기까지 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기계를 놔두고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형식의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 물림점의 핵심 뭐다? 서로 반대 방향의 회전체에 의미한다. 자, 45번과 같은 문제도 눈으로 익히는 문제입니다.
자, 기계 가공에 쓰이는 풀프루프의 가드 형식으로 틀린 것은 안내 가드는 없습니다. 안내 가드 인트로. 자, 풀프루프는 뭐죠? 한번 볼까요? 페일세이프. 페일세이프는 뭐다? 기계의 결함이 발생되어도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한 거. 그 다음에 풀프루프는 뭐다? 우리 인간의 실수가 있어도 안전하게 작동. 얘의 핵심은 뭐다? 얘는 기계 결함, 페일세이프는. 풀프루프는 인간의 실수. 결국은 안전하게 작동. 그래서 풀프루프 형식 고정갓, 인트로. 문을 닫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고 작동 중에 문을 열면은 작동이 멈추는 겁니다. 전자레인지. 제품을 놓고 문 안 닫으면 작동됩니까? 안 되죠. 그럼 문을 닫고 작동시키면 작동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으면 멈추죠. 인트로. 고정가드. 덮개가 고정. 그 다음에 뭐죠? 조정가드. 덮개를 조정할 수 있고 고정가드는 덮개를 고정시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안내가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6번 아주 단골 문제죠.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바로 4번입니다. 면장갑을 착용. 회전하는 물체, 선반, 밀링, 쉐이퍼 모든 작업에 회전하는 물체를 작업할 때는 뭐다? 장갑 착용, 면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바로 나오네요. 자동 보수장치. 자,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에는 과부하 방지장치, 건가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를 설치해. 과부하는 뭐죠? 내가 들 수 있는 용량이 1톤인데 2톤의 무게를 들면 과부하 배를 울려가 안 올라가는 거. 건가 방지장치는요. 계속 과다 감김을 방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드럼이 있고 이렇게 와이어가 있고 후크가 있어요. 후크가 있고 물건을 넣는데 얘를 감아 올려. 계속 감아 올리는데 끝까지 감아 올리면 쾅 부딪히겠죠, 이 드럼에. 그래서 일정 이상 감아 올리면 더 이상 안 올라가도록 하는 게 건가 방지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정치 및 제동장치는 뭐죠? 서서히 멈추게 하는 거. 비상정치는 어떠한 이상 사태가 발생됐을 때 급격하게 멈추는 것,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실기까지 계속 가주셔야 되는 문제다. 자, 48번 무부하 상태 지게차 20km/h의 속도로 주행할 때 좌우 안정도. 지게차를요 물건을 떠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요.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좌우의 안정도를 넘어가면 지게차가 넘어지겠죠. 안정도는 몇 프로 이내에 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1.5 플러스 1.1 V다. V가 어떻게 되죠? 20이라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는 그저 주는 문제죠. 49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선반 가공 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칩으로 인해 가지고 작업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칩을 짧게 절단한다. 이거 뭐다? 칩 브레이커. 49번의 답은 4번 칩 브레이커. 자동적으로 끊어주는 장치는 뭐냐? 칩 브레이커. 칩이라는 거는 어떤 색 가루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사과를 깎는다고 생각해요. 사과를 쫙 깎으면 껍질이 나오죠. 그게 칩이에요. 칩. 그 사과를 깎다 보면 껍질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연결적으로 가다 보면 깎는데 불편을 느껴가지고 손이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사과 껍질을 주기적으로 딱딱딱 끊어주는 게 뭐다? 칩 브레이커다. 시험 문제요.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선반 방호제, 칩 브레이커, 급정지 장치, 쉴드, 척 커버. 종류. 1차적으로 종류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부터 짧게 절단해 준다. 이게 뭐다? 칩을 브레이커 잘라. 자, 50번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이네요. 아세틸렌 용접기는 니어스 용기는 무조건 세워놔야 돼요. 옆으로 눕히면요 이 밸브가 부딪혀 가지고 열릴 수도 있고, 모든 용기는 세워서 보관을 해줘야 된다. 이부도 그냥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서. 자, 51번 아주 자주 나오고요. 실기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프레스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자가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기법을 통해서 1 숫자 1 전방 전단기 방호장치의 기능 1 전방이 슬프고 슬라이드 슬프고 고정볼트 슬프고 클크 클러치 크 이렇게 1 전방이 프레스는 1 전방이 슬프고 1 전방이 슬프고 클크 그래서 여기서 1 전방이 슬프고 1 전방 이 트롤리는 없죠. 이 트롤리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1 전방이 슬프고 클크 아주 실기에서는 슬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자, 프레스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의 누름 버튼 이거죠. 이런 프레스 기기가 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얘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버튼의 어떠한 이 내측거리 이 간격을 얘기하죠. 얘는 뭐다? 무조건 300mm 이상이 돼야 된다. 손으로 누르지 못하도록. 양수 조작이라고 했죠. 양손으로 얘를 눌러야만 작동되는데 300mm 이하면 한 손으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300mm 이상으로 얘를 눌러야만 슬라이드가 내려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53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는 뭐죠?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그 종류는 아닌 건 리프트는 아니죠. 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가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54번 롤러기의 앞면 롤러의 지름이 300mm 분당 회전수가 30회일 경우 즉 RPM을 얘기하겠네요. RPM 허용되는 급정지 장치의 급정지 거리는 약 몇 밀리미터 이내에 되는가. 자, 54번 아주 어려운 거지만은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롤러기가 돌아가는데요. 딱 어떤 이상 상태 여기서 급정지 장치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작동을 시키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다가 멈춰줘야 되겠죠. 멈춰줘야 되는데 이 멈추는 게 제동작 여기서 요 사이에 멈춰야 되냐 여기서 요 사이에 멈춰줘야 되냐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속도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 표면 속도를 구하는 거는 V는 1000분의 파이 dn이죠. 파이 dn. 그래서 1000분의 파이 dn 하면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직경이 300mm라 그랬죠. 그래서 300mm 곱하기 RPM의 회전수가 30이에요. 30. 이게 중요한 겁니다. 30이면 계산하면 28.27.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얼마냐라는 28.27. 근데 그나마 여기 28.27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여기 28.27이 있었으면 답 이렇게 체크를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급정지 거리라 그랬습니다. 급정지 거리. 얘는 뭐죠? 표면 속도는 이랬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급정지 거리는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 있어요. 28.27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면 30 속도가 이상입니까? 30 미만입니까? 30 미만이죠. 자, 요렇게 돼. 여기서 딱 했을 때 속도가 30 미만이면 앞면 롤러 원주 이 원주에 어떻게 하니까 3분의 1 이내에 멈춰야 되고요. 30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빠르면 제동 거리를 좀 반은 안 되겠고 요만큼 좀 더 넓어지겠죠. 요 사이에 멈춰 줘야 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8.27이니까 얘는 30 미만이니까 앞면 롤러 원주 이 전체 원주의 3분의 1 이내에 멈춰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니까 원주면을 구하는 원둘레를 구하는 공식이 뭐죠? 파이 d. d는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정지 거리는 파이 d 곱하기 이 전체죠. 이 원둘레 곱하기 3분의 1 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 d 직경이 300이라 그랬죠. 300 곱하기 3분의 1 이내. 그래서 314.16 센티미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티미터가 아니고 단위가 잘못됐네요. 밀리미터가 되겠죠. 여기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표면 속도를 구하고 30 이상이냐. 예를 들어서 얘가 30 이상이야. 뭐 35다 나왔다. 그러면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이니까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d.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d 300 곱하기 2.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30 미만이니까 이렇게 구해진다. 이 원둘레.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자, 55번 어떤 로프의 최대 하중이 700N이고 전기 하중은 100N이다. 이때 안전계수는 얼마냐? 안전율을 구하는 것이 뭐죠? 전격 하중분의 자,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은 엘리베이터 공중에 탑니까? 밑에 탑니까? 이렇게 밑에 타겠죠. 그래서 반을 쫙 나눠라 그랬습니다. 제가 밑에는 밑에 타니까 여기는 안전한 건, 위에는 뭐죠? 와이어가 이렇게 이제 얘가 끊어져 버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절단되는 거, 위험한 것. 요 개념으로 가면 모든 안전율은 뭐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한 거 분해 안 좋은 거. 요게 바로 뭐다? 안전계수다. 요런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한 거. 그래서 안전계수는 어떻게 되냐? 전격 하중 분의 정해진 하중이죠. 요 전격 하중 넘어서면 무너지니까 안전한 하중이 100이고요. 최대 하중은 이거 넘어가면 끊어지는. 그래서 최대 하중은 7. 그래서 7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생각하십시오. 밑에는 안전한 거, 위에는 끊어지는 거. 이게 바로 안전계수 구하는 공식이다. 자, 56번 다음 중 설비의 진단 방법에 의해서 비파괴 시험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입니다. 파괴 시험은요, 어떤 재료를 말 그대로 파괴를 시키면서 실험하는 거고, 비파괴 시험은 그 재료를 파괴시키지 않고 시험하는 건데요. 보기에서요, 피로 시험, 인장 시험, 이 보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가지를 다 외우는 것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피로 시험은 어떻게 파괴 시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장 시험은 뭐죠? 잡아 당겨 가지고 그게 강하냐 안 강하냐를 두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다? 비파괴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험 보기에 피로, 인장 이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얘들은 파괴 시험입니다. 잡아 당겨가 강도를 해야 되고, 피로 시험은요,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암기를, 이 8가지 암기하는 것보다 요 2가지를 암기하시는 게 더 빠르다. 자, 57번 아주 좋은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연삭 숫돌, 즉 연삭기 방어장치보다 덮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요런 연삭기가 워크레스트가 있고 이렇게 덮개가 있잖아요. 워크레스트와 연삭숫돌과의 거리는 몇 미리? 3mm 이내. 이 덮개 조절편과 연삭숫돌과의 거리는 10mm 이내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단골 문제고요. 그 대신 어떻게 되냐? 요게 5cm 미만이면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직경. 그래서 5cm 이상을, 그래서 지름이 5cm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뭐를 한다? 덮개를 설치하고. 자, 2번 중요합니다. 연삭숫돌을 사용하기 전에 몇 분 이상? 1분 이상.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작업 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 얘가 숫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최고로 사용해야 되는 회전 속도를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대 정면을 써야지 측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일 핵심은 뭐다? 시작하기 전에 1분 이상, 숫돌을 교체하는 3분 이상. 그 다음에 워크레스트와 숫돌 간에 3mm 이상.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58번 프레스 금융의 파손에 의한 위험 방지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눈으로 익히는 문제 계속 똑같이 나와요. 금형에 사용하는 스프링은 반드시 인장형으로 할 것. 인장형 상하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압축된 스프링을 사용하라. 그래서 압축된 압축형으로 할 것. 즉 더 단단한 것을 사용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으로 익힙니다. 계속 나오는 문제다. 59번도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눈으로 익히는 겁니다. 지역 건물 기계. 지역 건물은 기계다. 지역 건물은 기계다. 지역 건물은 기계다. 그래서 지역 건물 기계 이런 식으로 59번도 나오면 계속 똑같이 눈으로만 봐주시는 문제다. 자, 60번 숫돌. 연삭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랬는데요. 플랜지가 현저히 클 때가 아니라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플랜지는 연삭기 숫돌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 연삭기 숫돌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거는 요만큼 안에 플랜지가 있겠죠. 이 플랜지의 거리는 3분의 1 이상 플랜지 이 연삭 숫돌 지름이에요. 이 거리는 어떻게 3분의 1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플랜지 지름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이 고정시키는 플랜지의 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숫돌 지름, 이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 곱하기 3분의 1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저히 클 때가 아니라 현저히 작을 때. 그리고 균열이 있으면 파괴되겠죠. 그 다음에 측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아주 얇은 숫돌이면 측면 사용하면 숫돌이 부서져 버리겠죠. 그 다음에 내경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을 때, 즉 숫돌이 치수가 부적당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랜지가 현저히 클 때가 아니라 현저히 작을 때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숫돌이 파괴가 더 잘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예상 문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 풀어보는 능력을 계속 갖추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제가 설명할 때 좀 중요한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고 설명을 상세히 하고요. 눈으로 보고 가야 되는 문제는 진짜 눈으로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상세히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